울산 지역 최대 여름 축제인 조선해양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기바람배 콘테스트와 해상 불꽃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동구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머무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교가 개통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폭염경보 속에 어린이집 원생 한 명이 통학 차량에 갇힌 채 1시간 가까이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울산 지방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오르고 앞바다에선 한류어종 대신 열대어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울산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출범한 울산정책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용의자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후배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꽃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에서 노사 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최성준 울산 노동지청장을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UBC 프라임 뉴스는 조선해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일산 해수욕장에서 현장 진행합니다. 2012 조선해양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곳 일산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기바람배 콘테스트와 해상 불꽃쇼 등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배들이 힘찬 레이스를 펼칩니다. 재활용폼으로 만든 기발한 배들이 선보이며 조선해양도시 동구의 의미를 되살립니다. 우리 동구가 조선해양도시인 걸 널리 알리고 이번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배, 상상의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2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UBC 해변 콘서트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서 150개 팀이 참가한 기발한 배 콘테스트가 열리고 모레는 레이싱 대회로 실력을 겨룹니다. 내일 밤에는 조선해양도시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과 함께 그 시대의 노래를 들려주는 영상음악회가, 모레 밤에는 해군 군악대가 마련한 바다음악회가 열립니다. 특히 내일 밤에는 바지선을 이용한 지역 최대 규모의 해상 불꽃쇼도 펼쳐집니다. 이 밖에 방어잡기와 얼음배 조각대회, 함께 만드는 모래조각, 비치 발리볼 대회 등 체험 공연 행사만 30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조선해양축제 기간 동안 동구를 찾은 관광객은 27만 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8만 명이 늘어난 3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해양도시 동구에서 열리는 조선해양축제는 한여름밤의 멋진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조선해양축제가 열리고 있는 동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동구는 이를 활용해서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윤경재 기자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검은고 소리가 난다는 소리의 섬 슬도. 소리의 섬답게 소리예술인들의 축제인 슬도예술제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슬도에서 해안 둘레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푸른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암괴석의 절경, 대왕암이 나타납니다. 해안선 따라 길도 다 만들어 놓고 뭐 다 바위마다 또 이름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도 한 번씩 보고. 예, 그리고 슬도까지 이렇게 또 코스가 또 있어가지고 한 번씩 또 걸어보고. 대왕암에서 또 조금만 나오면 흰모래의 해변이 펼쳐집니다. 주변에 대형 상가, 편의시설까지 들어서면서 도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고즈넉한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주전 해변엔 해녀를 주제로 한 어촌 체험마을 조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슬도부터 대왕암과 일산, 그리고 이곳 주전까지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들어선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기보다 각각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로 만든다는 게 동구의 전략입니다. 우리 동구는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 100만 명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머무는 우리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관광을 더욱더 여기에 오는 2015년 울산대교까지 개통되면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곳이 아닌 오래 머무르는 곳, 관광 동구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공업 도시 동구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동구는 조선소 또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도 참 많은데 동구 어떤 특성과 매력이 있을까요? 예, 동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과 해양이 어우러진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구는 조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관광 해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에 오시면은 첫째 남원도로서 옥류천 이야기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오면 명도 호수공원이 아름답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지나치면은 일산 해수욕장이 아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또 많은 연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대항암은 천혜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창력의 소유자입니다. 아름다운 설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섬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이 줄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동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최근 스토리와 소리 등 독특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구의 미래 경쟁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미래는 문화와 감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반 위에 문화,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춰가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도에다가 아름다운 예술의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항하면은 달빛 문화재 해돋이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아이콘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산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구전 몽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서는 축제와 휴식을 통해서 동구의 자랑을 할 수 있고 동구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에게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구의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도시였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치,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폭염 경보 속에 어린이집 원생 한 명이 통학 차량에 갇힌 채 1시간 가까이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구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5살 지모양이 차에 갇힌 건 지난 24일. 지양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어린이집 교사가 지양의 어머니 부탁으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에 타고 있는 지양을 두고 퇴근해버린 겁니다. 특히 지양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창문이 모두 닫힌 뜨거운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지양은 결국 어린이집을 찾아온 엄마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두드려. 나는 아기가 거기에 원래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인솔교사는 어린이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퇴근했고 차량 기사도 아무런 확인 없이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제 과실도 인정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과실도 있으니까요. 지양은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할머니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노란 차는 안 탈래. 나 이제 엄마가 데리러 와.
남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담당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폭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울산의 기후 변화,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지금 죽겠어. 어디 가면 집에 못 있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금년에 특별히 좀 덥네요. 작년에는 안 더웠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울산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울산기상대 자료에 따르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46년 이후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7도씩 상승했고 2010년까지 65년 동안엔 무려 1.4도가 올랐습니다. 도심의 경우 열섬 현상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기후 온난화도 되었지만은 특히 그 공단이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강수량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88.4mm 증가한 반면 강수 일수는 오히려 3.6일 줄었습니다.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열대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초가을인 9월에도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5년 전 연간 3.7일이던 열대야 일수가 2000년 들어 8.2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1940년 이후 울산 지방은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기온은 약 3도씨 이상 상승하면서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앞바다도 40년 전에 비해 수온이 1.2도 상승하면서 열대어인 참다랑어가 잡히고 한류어종은 사라지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무더운 여름이 길고 집중호우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C 뉴스 조기동입니다. 울산의 순간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신울산 전력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 순간 최대 전력 수요가 391만 2천 킬로와트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일 380만 킬로와트가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기업체와 각 가정에 당부했습니다. 공단과 원전이 있는 울산은 지진과 해일 위협도 상존해서 이중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막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열렸습니다. 취재 이영남 기자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석유화학 공단. 울산은 또 도심에서 반경 25km의 고리와 월성 2개의 원전이 위치해 환경오염 사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11년 동안 25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진도 3 이상도 10차례며 올해 발생한 4차례 지진은 울산 앞바다에서 시작해 해일 위협도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의 공단과 원전 시설이 밀집한 만큼 지진과 해일을 예측하고 맞춤형 대피소를 설치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진 법령 이전에 조성된 석유화학 단지의 내진 대책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쫓아 설비를 초과 가동하지 않도록 기업체의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조직도 각각이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재난 중심으로 조직을 합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체 시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신임 울산 고용노동지청장에 최성준 부산 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등 노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최성준 지청장을 김혜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울산 고용노동지청의 수장에 임명된 최성준 지청장. 최 지청장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취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금 파업에 들어간 시점에 울산 지청장에 이렇게 임명이 되셨는데요. 소감은 어떠신가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금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하고 또 더욱더 합리적으로 노사관계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6살인 최성준 지청장은 1982년 고용노동부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줄곧 영남 지역에서 각종 노사분규의 해결사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과 포항지청장, 창원지청장을 거쳐 울산에 온 최 지청장은 근로기준법 현장 실무 등 4권의 저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각 기업에서 현장의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감각을 살린 실무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 지청장은 당장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과 고용 불안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울산시 고용노동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보아 노사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 사이의 차별, 다시 말해서 근로관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최성준 지청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피플앤 뉴스 김혜진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부산 울산 합동 연설회에서 야권 연대와 암통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야권 연대 세력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길 수 있냐며 야권에 대한 공격과 안철수 열풍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위원장과 비박자 4명은 박근혜 대세론 공방을 이어갔으며 동부가 5.1 허브와 광역 급행철도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울산 지역 야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태로 추인신을 요구하던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가 예상되는 데다 내부적으로 논의되던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이 탄력을 받는 등 내부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야권연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온 민주통합당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 새롭게 출범한 김진석 시당 위원장 체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남구청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고래보호를 위한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앞으로 큰돌고래와 남방 큰돌고래, 낫돌고래 등 8종의 고래를 고래 생태체험관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양동물 전문 구조와 치료기관으로도 선정돼 그물에 고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고래를 구조해 장생포 보조풀장에서 치료와 재활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형 블록을 실은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남구 장생포로의 신호등이 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으로 교체됩니다. 울산시는 2억 1천만 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남구 장생포로의 5개 교차로 신호등을 90도까지 돌아가는 회전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회전식 신호등은 모두 49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오늘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3명에게 징역 10월에서 2년의 실형과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청탁과 뇌물을 받은 것은 일벌 100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외 살해 사건 용의자 김홍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 헬기와 수색견 그리고 기동대 경력 200여 명을 투입해 김 씨의 승용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부산 기장군의 한 대학교 주변 야산과 농막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김 씨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개 수배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오후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근처 한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한 뒤부터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주변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남구 장생포동 도로에서 40살 조모 씨의 화로 운반 트럭과 47살 박모 씨의 1톤 트럭이 추돌해 조 씨와 박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조 씨의 화려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쯤 남구 매암동 일사랑 육구도에서 크레인 로프에 매달려 있던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기중기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을 벌이던 50톤과 8톤 크레인 2대의 로프가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기중기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
동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 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울산 지역 폭력 조직 신신 역접파두모 43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중국에서 밀반 입한 필로폰을 경남 지역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를 소개시켜준 뒤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한 22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시청하고 박 씨 등 친구 2명과 17살 조모 양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역할을 분담한 뒤 군대 후배인 21살 최모 씨에게 17살 조모 양을 소개시켜주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 원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0만 원을 훔친 4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7일 저녁 7시쯤 남구 옥동에 사는 동료 43살 정모 씨의 집에 들어가 정 씨가 해외여행을 위해 생수통에 모아둔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8곳이 식품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휴가철을 맞아 200여 개 피서지 주변 식당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한 울주군 서생면 식당 한 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한 7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적한 작은 동구청이 울산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성년 영향 분석 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성부는 동구의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한 혜택을 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고 동구청은 모든 업무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오늘 일산 해수욕장에서 아울리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는 이번 활동은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위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예방을 위해 전개됩니다. 동부소방서는 오늘 청소년들에게 화재 대피 요령과 재난공포 극복 요령을 알려주는 오싹오싹 남양 소방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귀신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화재와 재난 때 느끼는 긴장감을 조성해 효과적으로 대피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의 열기에다 축제의 열기가 더해 지금 이곳은 아주 뜨거운데요. 성경환 캐스터, 오늘 밤도 열대야 나타나겠죠? 네, 오늘 밤도 열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위로 건강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 내일은 36도, 모레는 35도까지 올라서 폭염 경보도 계속되겠는데요. 햇살도 아주 뜨겁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여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모처럼 주말 계획 세우셨더라도 한낮의 바깥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 모두 열대야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주말 동안 건강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3도, 강릉은 34도로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제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주말에도 덥습니다. 폭염경보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내일도 35도를 훌쩍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남지방도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과 밀양은 36도, 그 밖의 지역도 35도까지 올라서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높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33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